신사숙녀 여러분, 중국 공산당 통치 하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긴장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탄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후베이성 우한시 진디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과 당국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비명, 심지어 공황 상태에 빠진 경찰의 도주 장면까지 담긴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중국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라인 소식통에 따르면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지역 소규모 사업체에 부과된 부당한 수수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입장료는 최대 1만 위안 약 3,600만 동에 달하고 월 관리비는 약 2,000위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규모 상인들은 공식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카트를 구매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며 장기간 쌓인 좌절감은 그날 오후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공유된 영상에는 도시관리당국, 청관이 시위하는 상인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난투극 중 한 임산부가 유산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즉시 가세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 상인은 영상에서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싶을 뿐인데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진압경찰에 맞섰고 광장 곳곳에는 항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온라인 영상에는 군중이 후퇴하려는 경찰을 압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온라인에 경찰이 그렇게 도망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전쟁 같았어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특히 뜨거웠습니다. X 트위터 플랫폼의 한 사용자는 방패로 민간인의 목을 누르는 건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이건 더 이상 법 집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다 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 달에 2,000위안을 버는 것이 은행을 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영관리가 아니라 마피아식 갈취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국민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많은 의견이 우한 시민들의 단결을 칭찬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민중이 일어섰고 단결이 힘입니다. 한편 또 다른 보도는 이 사건을 최근 쓰촨성 장두에서 발생한 민중 시위와 연관지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정부는 이 사건의 사상자 수나 피해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관영 매체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영상과 기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디광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폭력의 잔혹한 이미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간 관계에 새로운 불안정의 장을 열었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촉발된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해 노점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 당국의 소규모 상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 구타, 그리고 퇴거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5월 1일 저녁 선전시 룽강구 창칭로에서 노점상들이 도시관리 당국의 폭력행위에 항의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많은 여성 노점상들이 폭행을 당하고 밀치고 몽둥이로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백 명의 지역 상인들이 모여 시위를 지지하고 그 지역을 포위하여 수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대치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다가 진정되었습니다. 그 후 양측은 군중이 점차 해산되기 전에 정부 청사로 가서 협상해야 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충돌과 더불어 최근 중국 시위를 전문으로 다루는 어제 시위, 예스터데이 프로테스트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시성 다퉁시 후니안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금융위기입니다.
1월 16일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훈이안 농촌 상조기금 협동조합 본부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집마다 인민정부 예금을 돌려주자라고 쓰인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훈이안 농촌지원기금 협동지원기금 협동조합은 2011년에 설립되어 1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은 산시성 은행보험감독국의 승인과 다통시 은행보험국의 동의를 받아 운영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채널로 홍보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연 2.15%에서 3.85%의 이자율을 보장받으며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곳에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금세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5월 말부터 조합은 예금 상환을 지연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7일 훈이안 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3,605명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면서 즉각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총 원금은 5억 1,5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예금주는 분개하며 국가가 승인한 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연금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자본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모호한 약속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국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침묵이나 모호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대중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협동조합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허가를 받았으며 은행 및 보험 규제 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허술한 검사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상환 불능이 발생하면 그 직접적인 결과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한 분노한 시민은 정부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3,600여 가구를 극심한 곤경에 빠뜨렸는데 정부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네, 신사숙녀 여러분, 노인들의 절박한 눈초리가 여전히 정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5억 1,500만 위안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비극이 약하고 힘없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투자자들조차 방만한 경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5월 21일과 22일 중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산둥성 리니시에 있는 수피고 본사를 포위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습격하고 시설을 파괴한 후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여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수피고는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사용자들이 쇼핑과 동시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수익 및 이익 공유 모델을 장려합니다. 참여하려면 먼저 입금해야 하며 이후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면 높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최대 200%의 연간 수익 달성을 약속하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믿게 된 것은 수피고가 로庄, 루어주앙 지역에서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지분의 34%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장을 바탕으로 플랫폼은 빠르게 여러 도시로 확장되어 수천 개의 디지털 매장, 전체 주거지역을 아우르는 수만 명의 판매자, TV 광고 및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지갑에 있는 돈이 동결되어 인출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신고했습니다. T+5 출금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5월 21일 수피고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참여자까지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칭다오 문화재 거래소와 협력하여 원치통,
운치통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른바 구조조정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여론을 진정시키기는커녕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피 행각과 다름없었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로좌구 본사를 습격하여 집행이사를 붙잡고 돈을 요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5월 22일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각지에서 투자자들을 태운 차량들이 리니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군중은 순식간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본사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방정부는 즉시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급습하여 시위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물병과 벽돌을 던지고 깨진 창문과 가구를 던졌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여 더 많은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습니다. 오후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건물을 떠나지 않고 본사 앞 도로를 계속 막아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찰이 다시 한번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은 리니시 정부와 산둥성 정부 청사를 찾아가 권리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투자자들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붕괴 직전에 있는 디지털 경제에 쏟아부은 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신사숙녀 여러분, 사실 이 소위 디지털 경제는 중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널리 칭찬받아 왔습니다. 성 및 국가 차원에서 개최된 여러 포럼과 컨퍼런스에서 수피고와 같은 모델을 선진 사례로 거듭 거론하며 사람들이 소비와 부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혁신, 공유경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화려한 슬로건이 도처에 널려 있어 사람들은 이 모델이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은퇴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노인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족, 심지어 과감하게 투자한 경험 많은 투자자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수피고가 무너지자 정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권위자도 책임을 지고 나서지 않았고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한편 돈을 잃은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 거리로 몰려나와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손실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용기 있게 일어나 약속의 의문을 제기하고 권력에 맞섰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더 강하고 더 격렬하며 되돌리기 어려운 저항의 물결의 시작입니다. 저희의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